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 재무구조 위험성 회복과 친환경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주가의 재도약 기대해도 되나라는 그런 토픽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최근에 수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제 베트남 쪽에 사업 참여를 공식화를 했고요. 총 2조 6천억 원 사업에서 9천 억 원 규모의 공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월 20자 공시에 있고요.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25년 2월까지 굉장히 좀 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전과 미쓰비시가 진행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이랑 삼성물산이 이제 5대5, 5.5대 4.5로 좀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두산중공업도 수주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29일에는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한 얘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을 했고 그 관련된 공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어쨌든 수주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는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두산중공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인데,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은 정말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린 수소, 해상풍력을 활용을 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 유럽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엔 친환경적인 부분들, 또 육상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상에서 할 수 있고, 물론 기간 자체는 좀 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보통 뭐 부지 잡고 뭐 여러 가지 절차하고 뭐 짓고 하는 데는 뭐 최대 뭐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한번 단지를 선정하기 시작하면은 옆에 붙여서 해서 그런지 이게 빠르게 좀 단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됐을 때 해상풍력 같은 경우 한번 자리를 잡게 됐을 때는 사실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붙이기 가능하고 뭐 이제 육지처럼 뭔가 이런 입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훨씬 좋고, 또 좋은 점은 이러한 이제 부분이 진행이 만약에 됐을 때 육상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많은 캐파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와 관련된 거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팔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주 잔고가 13조 원, 13조 6,800억 원 규모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5천억 원 정도가 작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벌써 29일 날 한 것만 하더라도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29일에 20일 날 했었던 9천억 그리고 4천억 원 해서 벌써 1조 3천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작년은 넘은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발전 사업 수주가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전 실적은 좀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 사업에 대한 수주 성과가 7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수력발전소 이제 29일날 나온 거, 폐자원 에너지 화 플랜트, 이런 소규모 친환경 에너지 사업 수주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모 자체는 뭐 사실은 뭐 2천억 원, 3천억 원이 이 기업이 받는 수주로 쳤을 때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보시면 지금 2,200억 원, 4천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게 쌓이면 조 단위로 되고, 이게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주 자체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지겹도록 이제 듣고 계실 거예요. 바다에는 LNG선, 그리고 해상풍력, 그리고 이런 그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수소 전기차, 바다에 또 LNG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생각하시고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또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 탈석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소 이제 수주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게 규모는 작지만 개수가 많아진다면 충분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추후 기본 원자력 석탄화력에서 가스터빈, 풍력터빈, 수소 등 친환경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변화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포커스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력 쪽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중이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풍력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했었고 국내 유일로 해상풍력 발전기 제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서해에 이와 관련된 공급 실적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린 뉴딜 정책으로 어쨌든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20%대까지 확대인데 해상풍력 보급 목표치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입지 규제가 없고 그다음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들 이미 그 정부에서 11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이제 뭐 단지 구축하고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CS 윈드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 규모 자체가 뭐 2030년, 2050년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해상풍력 그런 협회에서도 지금보다 약 8배에서 9배 정도 10년 이내에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런 흐름들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될 거고 최근에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좋은 그런 회사고요. 국내 최초로 지난해 6월에 5.56급 개발을 했고요. 또 해상풍력 고풍속 고율 모델 이런 국제 기술 인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기반으로 2025년까지 연매출 1조 이상의 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회사가 결국엔 해상풍력에 대한 걸로 매출을 이 정도로 땡기겠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커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그룹에 대한 그런 경영 정상화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매각 같은 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자구계획으로 해당하는 금액 3조 원 이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두산 퓨얼셀도 최근에 두중이한테 이제 무상 증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진행이 됐고요.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제 두표에서 원래 예상했었던 것만큼 더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거 뭐 실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일정 이상 갔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 유압기 등 담당 모트롤 사업부 분사해서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4,530억 원이고 채권단에서도 당연히 매각 작업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보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자구안을 잘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는 굳이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두산 인프라나 이런 거를 파는 거에 있어서 듀표가 다시 그 자리를 좀 채워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두산 인프라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근데 성장성은 충분히 인프라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괜찮다. 그래서 모트롤이 4,530억 원, 솔루스가 6,986억 원, 클럽무가 1,850, 네오플럭스가 730, 두산타워 8,000, 인프라 1조 원 해서 합하면 대충 3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일 판매 관련된 공급 계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4천억짜리 요거 이 수주 29일짜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보면은 사업에 대한 내용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인프라코에서 막 다 팔고 있죠. 그래서 다 팔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에너지 쪽으로 많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거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신규 사업 보시면 가스터빈 요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됩니다. 이 경기를 보고 어떻게 좀 되고 있고, 성장성이 어떻게 되고 있고,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이 좀 후행적일 때가 있습니다. 후행적으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사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에 대한 그런 섹터로 나아간다, 이럴 때는 이게 좀 늦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적어도 알고 있으셔야 투자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좋다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반기로 봤을 때 이제 순손실이나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적자가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이 매각하고 다 진행되다 보면은 이쪽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적적인 부분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두산중공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스트리밍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요럴 때부터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요때부터였나요? 아무튼 스트리밍 했을 때부터 요때 아니면 요때인데 아무튼 저는 좀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일봉상으로는 요 가격대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되겠죠. 일단 중요한 라인들을 좀 끊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윗라인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1이평선을 안 깨는 것이 좀 좋겠죠. 11이평선을 안 깨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라인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여기 아랫라인이 13,400원 라인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선을 안 깨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꼬꾸러지기 시작하면 본전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본전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아래 제가 마지막 선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지금 13,000원 부근이면은 또 좀 어쨌든 몇 퍼센트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짜증날 수 있거든요. 지금 한 4%, 5% 정도 더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조금 지지가 단기적으로 나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20선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오더라도 여기 이제 12,700원 정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세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5월선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1선, 21선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볼벤 상단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볼벤 상단 여기 이탈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300원 이탈하면 안 되고요. 12,300원 라인 여기보다 조금 더 밑인데, 어쨌든 볼벤 상단이 이탈되면 월봉상으로는 좀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달 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15,000원 돌파 시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0월선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 조정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 아랫라인, 요 아랫라인 절대 깨면 안 되고, 아랫라인 깨면 안 되고, 요 라인 깨기 시작하면 좀 피곤해집니다. 그럼 요 아랫라인까지 봐야 되는데 그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방이 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이제 시작하는 게 월봉을 그려 나가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한 3, 4거래일 정도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좀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지금 올라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박스권 안 깨고 가는 것이 좀 좋겠죠. 그래서 여기 상단 부분 좀 지지해 주는지, 이렇게 좀 지지해 주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3,400원 라인 정도네요. 그래서 여기 안 깨고 올라가는 게 베스트긴 해요. 베스트고, 만약에 눌린다고 했을 때는 13,000원대까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주선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지금은 11선이 조금 더 위에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한 번만 더 올라가게 됐을 때도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평균값이기 때문에 5주선이 결국엔 10주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라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11월 달에는 월봉과 주봉이 모두 다 양봉으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 시작을 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5분봉이랑 60분봉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상승할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상승할 때 이렇게 이격을 벌리고 가야 되고요. 120선을 만났을 때 뭐 여기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매물대까지도 볼 수 있었거든요. 여기 박스권이니까 여기 하단까지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여기 이탈할 때는 한번 깠다가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잡는 게 맞기는 해요. 초단타로 쳤을 때는 그렇게 치는 게 맞고, 어쨌든 요거 꼬꾸러질 때 그래도 여기서 좀 고민 한번 해볼만 했던 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이평선 깨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120선이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횡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단기평 같은 거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결국엔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옆으로 기면서 단기평선들 다 만났고 60선까지 만난 다음에 다시 뚫고 올라가는 이런 라인들이 나오면서 여기 나타나는 거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눌릴 때 횡보하는지 일단 살펴보고, 충분히 횡보하다가 올라갈 때는 이 전라인까지 제가 상승을 해야 될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와 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의미가 생긴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건 근데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빠진 거기 때문에 120선을 강하게 이탈을 하면은 일단 밑에 라인이 두 번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가장 좋은 건 120선 안 깨고 그냥 다시 올라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이제 월화 같은 경우는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조정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열어 놓으시고, 일단은 만약에 신규로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기 여기 아랫라인까지 해서 12,700원 라인까지 하방 열어놓고 조금씩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라인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상 11,600원 라인 좀 이탈을 했을 때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전고점 한번 돌파 시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폭력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부각되면은 전고점 뚫고 다시 슈팅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고점 1차적으로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좀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좀 강하게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점 18,000원 라인 정도 뚫게 되면은 22,000원에서 24,000원 라인까지 2차로 매도하는 그런 라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제가 1차 목표가 잡아드리면 여기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여기서 한번 익절을 다 하셨다가 다시 아래서 눌림목에서 다시 잡으시는 그런 부분으로 트레이딩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일단은 뭐 매각 같은 거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구조 쪽에 대한 개선세, 그다음 친환경 쪽으로 포커스 짓는 것은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중이도 아무래도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마다 좀 계속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하나를 제외를 하고 이제 두중이 또 한동안 또 리딩 좀 해드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 테니까, 만약에 리딩 이거 이제 실시간 제가 수젠텍이나 진원이나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나 필요하시다면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종목을 전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신청이 좀 있으면 제가 뭐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은 꼭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댓글로 많은 의사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최근의 이슈들, 그리고 차트적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좀 진행을 도와드려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